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게요. 자, 분기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여기 이제 370입니다. 네, 370에 하단선이 있고, 예. 자, 여기서 개인이 매도하면 이 위로 가는 거고, 개인이 매수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 한성능님 반갑습니다. 자, 개인이 매수하면 370 아래로 간다. 예, 그 다음에 개인이 매도를 하면 370 위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만 계속 보시면 되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면 370 아래로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개인이 매도를 하면 370 아래로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봉은 하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봐요. 예, 목동소녀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하락 목표치 안 갔고, 위쪽은 뚫려 있으니까 위로 가는 것도 문제 없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자, 여기 종가 내려갔죠? 네. 종가 하락. 그 다음에 저가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가도 하락. 남은 거 뭐예요? 고가. 고가는 올라갔어요. 네, 고가는 상승. 네.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선거 후 터진다는 소문 때문에 선거 후에 뭐가 터질까요? 예. 사전투표? 그거 하고 있길래 이제 갔다 왔는데, 제법 사람 많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지지하는 정당은 없는데, 참 골 때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는 분이 나와가지고, 예, 재판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그 테마가,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쟤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그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대 2,000명 증원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그거야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제가 굳이 관여할 내용은 아닌데, 너무 절차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진짜 실제로 적용하려면 그와 관련돼서 많은 그 이권을 가진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협의도 안 하고, 예, 막무가내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임기 중에만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그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공매도는 작년 11월 달에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안 해. 그건 아직도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 없는 건 협의한다고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고, 진짜 협의해야 되는 거는 협의도 안 하고 진행하고, 예. 그래서 과연 선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진짜 이번 선거 결과가 좀 기대되긴 하더라고요. 거의 CPI급이에요. 예. 기대치하고 과연 결과하고 부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가도 내렸고 종가도 내렸고, 근데 고가만 올랐단 말이에요. 예? 고가만 올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고가가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일단 주봉은 고점이 나온 거예요. 예, 주봉은 고점이 나온 거죠. 근데 주봉의 고점을 월봉이 수용할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고가가 나왔는데 월봉은 고가가 안 나왔어. 그러면 고점을 낮췄다가 다시 고점을 높이겠죠. 근데 주봉도 고점이 안 나왔어. 그럼 여길 넘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길 넘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매도자다, 그럼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예?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안 된다고. 요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난 매수자야. 매수자의 경우에는, 예, 이미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가를 지킨다고 해서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렇게가 매수 영역이고, 매도 영역은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물음표예요. 저걸 찍고 내릴 수도 있어요. 예? 요걸 찍고 내릴 수도 있다고. 근데 정상적이라면 요 박스가 매도 박스고 요 박스가 매수 박스예요. 자, 설명드렸죠? 이번 주는 거래일이 4일이에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예. 4월 10일인가요? 네, 선거 잘하세요. 예. 선거가 있어서 이날 우리는 쉬니까 사거래일이 돼요. 지난주는 5거래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사거래일이라,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래량은 줍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예, 고가가 내려갈 수 있느냐, 고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매도하시는 거고, 예, 고가가 낮아지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되시면 매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 봉을 그릴 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이렇게 가다가 음봉을 하나 쳐박아요. 예?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쳐박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고가 높아지고 고가 높아지고 고가 높아지고 저가 높아지고 저가 높아지고 저가 높아졌다가 고가가 낮아지면서 저가도 낮아지겠죠. 이런 봉이 나온다고요.
요렇게 그릴 때 요게 이제 하락봉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봉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음봉이 떠야 되잖아. 주봉은 떴다고요. 응? 주봉은 봉이 떴다고요, 이렇게. 근데 아직 월봉 안 떴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는 주봉이지 월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 넘지 않고 저가를 깨는지를 보세요. 저가를 지키면 매수, 예.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입니다. 자, 하단선의 위치는 371.58 정도 되고요. 요 아래가 매수고, 매도는 강한 거는 376.43, 그 다음에 약한 거는 374.18 정도 돼요. 예, 참고하세요. 일봉은 박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도 박스예요. 예, 내일도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하실 게, 저가를 지키면 사고,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면 되죠. 여기 고가를 넘으면 지난주 고가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차피 그냥 일봉 보고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일봉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 주봉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봉은 저가 안 깨면, 예, 매수하시면 되는데, 저가 깨면 지난주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넘거나 일봉이 저가를 깨면 주봉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예, 일봉이 고가에 갇히거나 저가에 갇히면 일봉을 보시고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물. 자, 월봉, 예, 주봉 보시면 실제로 딱 이렇게 하단선 찍고, 보이시죠? 하단선, 예, 373.61, 예, 여길 찍고 올라간 거잖아요. 정확히 찍었어요. 빨간 거. 예, 여길 찍고 하단선 위로 올라갔죠. 상단선 최초로 있는 거는 376.2이니까 이 위로 매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갭상승이 크게 왔기 때문에 주봉의 상단선은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봉은 박스 쳤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르면 상방에 유리해지는 거고, 미국 증시가 내려야 하방에 유리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그 분기랑 월은 볼 게 없고, 그죠? 분기, 월은 매수가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주봉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주봉 하단선 찍었나? 찍은 거 같죠? 여기 하단선 T4 19,836, 저가는 830 찍었어요. 예? 하단선 찍고 올랐다고. 여기 저가 사이. 목표가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2138, 그 다음에 2차가 24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봉은 매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이제 매수할 기회는 사라진 거고, 매수하려고 했다면 오늘 했어야겠죠. 오늘 매수를 했으면 매수 기회가 있는 거지만 매수 기회 지나갔다고 보고요.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홀딩이고, 예, 저가를 깨면 살지 말지 고민해 보세요. 고버스는 예, 분기 월은 지금 답이 없고, 예, 분기 월 답이 없죠. 여긴 답이 없고 이제 주봉만 보셔야 되는데, 주봉은 매수가에 안 왔어요. 예, 보시다시피 딱 상단선 맞고 내린 거잖아요. 여기 상단선 2024원 여길 맞고 내린 거고, 하단선은 아직 안 찍었어요. 하단선은 빠른 게 1995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962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뭐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가를 깨면 일봉으로는 매수 못하고 이제 주봉 단위에서 매수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감안하세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분기봉의 상황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현대차. 예. 현대차 보여드렸죠? 저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단선 있다고. 여기요. 21만 얼마였더라? 3,000원? 8,000원? 예. 거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거기서 튕겼습니다. 예. 요게 기아도 똑같아요. 기아도 그 자리에 있어. 기아. 예. 그래서 기아도 지금 그 자리에서 튕겼고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볼만한 가격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종목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주들. 예. 자,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하단선 여기 있죠. 예, 저가 깨졌잖아. 보이세요? 저가 깨진 거? 예. 지금 분기봉의 저가가 36만 2천 원인데 35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하단선을 복구하긴 했지만 분기봉의 저가가 깨졌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거고요. LG화학을 보셔도 거의 똑같아. 얘도 지금 거의 분기봉 저가까지 거의 다 와 있어요. 500원 차이입니다. 저가가.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보시면 삼성 SDI도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홀딩스도 저가 깨졌나 보세요. 저가 깨졌죠? 예, 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만큼까지 열린 거야. 가는지 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34만 2천 원까지는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저가가 깨졌다라는 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만든 거죠.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단선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하단선 나간 거는 미끄러졌는데 하단선 밑에 있는 가격은 복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하단선 아래쪽은 보호가 되고 하단선 위로 올라간 것만 밀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린 게 하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밀린 거지. 예, 하단선 밑에 있는 가격은 그래도 계속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셔도 비슷할 거예요. 예, 여기는 많이 나갔어. 예, 많이 나갔습니다. 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못 가는 거죠. 이게 너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내리기 힘들고, 2차 전지주들은 예, 분기봉 저가를 깬 놈도 있고 깨러 가는 종목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자, 대충 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보시면 이만큼까지 내려왔어요. 얘도 저가 깨면 안 좋아요. 예, 저가를 깨면 안 좋은 거예요. 저가를 깨면 안 좋다. 저가를 지켜야지. 저가를 깨면 아래쪽이 많이 열려요. 지금 막 끝까지 밀면 여기까지 밀 수 있어요. 10만원. 근데 뭐 지금 뭐 10만원까지 보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예. 저가를 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한 40만원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40만원. 저가를 지키면 사야죠. 예? 저가를 지키면 사야 되는데, 저가를 지킬지 말지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예. 어쨌든 저가를 깨면 아래쪽에 열린다 라는 거 정도는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거 다 봤죠? 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일목도 볼 게 없어요, 지금은. 네, 일목도 볼 게 없고, 네, 지금 요거 자동차는 다 보여드렸잖아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분석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예, 이전 동영상 보셨으면 타이밍 같은 건 대충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지수에서, 예,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주봉이거든요. 이주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 지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단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네? 하단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5.85,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내려갈 거냐, 아니면 전고점을 놓고 올라갈 거냐, 그 판단을 내리겠죠. 예. 그래서 이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375.85 정도까지의 반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코스피 200 지수 말고 코스피 지수로 봐도 한 이 정도까지 2733까지의 반등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6개월 봉으로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6개월 봉으로 보시면, 예, 지금 상단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다. 예, 그래서 2725.43? 예, 그 얘기도 했던 게 지금 이런 봉들의 상단선 위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쪽 가까이 지금 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위치가 내려가기에도 그렇고 올라가기에도 그렇고 양쪽 다 틀어막고 지금, 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양쪽 다 힘들어요. 매도자도 힘들고 매수자도 힘들고,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보유하고 가면 그만인데, 여기서 매수하려고, 예, 눈이 빨개져가지고 노리고 있는 분들은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예, 흔들어대니까 그냥 계속 뭐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막, 예, 흔들어 제끼잖아요. 그게 어떤 봉을 가져가냐 라는 이슈가 같이 걸려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이한 건 환율은 오르는데, 예, 환율 보면 잘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환율 잘 가고 있습니다. 주봉도 잘 가고 있고, 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총 354원.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 움직이는 거랑 주가 움직이는 거랑 관련이 없죠. 예? 12월 달까지는 환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지금 1월 달부터 보면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증시도 같이 가고 있어요. 현대차랑 뭐 기아차 실적이 좋을 거라고 뉴스 떴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뭐 꼭 오늘 떠야 되나? 예?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를 어제는 모르고 오늘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더 웃긴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환율 차트는 보시면 요 하단선 찍고, 예, 하단선 찍고 어쨌든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환율하고 주가는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354원과, 예, 370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칭이 안 되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해가지고 6조 6천억 정도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냥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뭐 지수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외국인 매수하는데 뭐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는 둥, 이런 거는, 예, 조금
사람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광영님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는 삼성전자를 올리겠다. 뭐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돈 많은 외국인이 매집해가지고 올리겠다라는데 뭐 할 말 없죠. 자, 보세요. 요게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연도별, 이거는 연봉 종가예요. 연봉 종가고 요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에 58.89조예요.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인데 이때 아마 고가가 한 59,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고가. 그러면 1조당 1,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조 나면 주가가 1,000원이라고. 그럼 이게 10조 나면 만원. 60조 나면 6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단순 무식하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9조면 3만원, 36조면 36,000 이렇게 가야죠. 예. 그 다음에 25조면 26,000원. 대충 맞잖아요. 26조면 25,000원, 29조면 3만원대. 대충 그냥 때려 맞춰도 어떻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삼전이 엄청 잘 나갈 때 59조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근데 2023년에 얼마 벌었지? (6조 5천억을) 벌었어요. 예, 6조 5천억을 벌었기 때문에 요걸 비교해보면 11%예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11%입니다. 11%. 예, 11%의 실적이. 그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6.6조며 곱하기 4 하면은 이거 얼마냐? 26.4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 현재의 실적을 4분기 내내 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적이 26.4조인데 이거는 44%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실적에 비해 작년은 11%고 올해는 현재 추이를 가면 44%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실적 엄청 잘 나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외국인이 나는 매수할게 라고 해가지고 끌어올리면 정당하잖아요. 돈 많은 주체가 매수해서 올리겠다라는데. 근데 이거 지금 6.6조를 번 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참 황당한 거죠. 고1 때 전과목 100점을 받았어요. 얘 의대 가겠죠. 예? 의대 갈 거 아니에요. 전과목 100점인데 내가 고2가 됐더니 전과목이 10점이 된 거예요. 10점. 얘는요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요. 고3이 됐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봤더니 44점 나온 거지. 그랬더니 지금 평가는 뭐냐? 하버드가 가능하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전과목 100점 맞을 때 6만원이었는데 44점 맞았더니 85,000원 주는 거잖아. 85,000원. 예, 이제 이성적으로 하버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요. 옛날에는 전과목 100점 맞아봐야 의대밖에 못 가는데 지금은 44점을 맞아도 하버드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예, 옛날에 조모 씨가 있었어. 조모 씨가 이렇게 따님 좋은 대학 보냈잖아요. 그 노하우가 이제 전수가 돼가지고
44점이어도 하바드도 가능한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어지간하게 실적이 나왔어야 잘 나왔다라 그러지. 옛날에 그 잘 나온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 다 기억하는데 6.6조 벌었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저는 외국인이 매수하면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거지. 이거 실적 같지도 않은 실적으로 진짜 이거 투자자 우롱하는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시작했죠? 보겠습니다. 나스닥부터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저가 지키면 사세요. 저가 지키면 사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산다. 자, 주봉. 주봉 보면 여기 하단선이 있죠? 하단선이 있어요. 상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어. 상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가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저가 깨지면 안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저가를 지킬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가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저가를 지킬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들어가야 돼. 자, 이주봉 볼게요. 이주봉을 봤더니 열렸어. 그래서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로 시작했으면 18,197 위는 매수하면 안 돼요. 18,197 위는 매수하면 안 되고, 반대로 여기 18,034? 이 정도 아래는 노려볼만 해요.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는 거. 저가가 깨지면 제 분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사고, 반대로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된다. 왜?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차피 지난달 고가 못 넘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주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월봉의 고가를 못 넘기 때문에. 반대로 저가 깨지면 흘러내릴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깨지면 흘러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봉상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17,321?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깨지면 안 돼. 여기가 깨지는 순간 아래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안 되고, 반대로 매도자는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아야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매도자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보고,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든 관심을 주봉 안에다 가둬두고, 주봉에다 딱 가둬두고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한 주 한 주. 왜냐? 주봉은 아래로 가고 싶어 하고 월봉은 위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저가만 안 깨면 된다 그랬잖아요. 월봉은 지난달 저가만 안 깨면 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규칙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되는 거지. 근데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면 지난달 저가도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난달 저가가 안 깨지려면 지난주 저가가 안 깨져야 되니까 지난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는 거고, 반대로 월봉이 지난달 고가를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지난달 고가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지난주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고, 매수하고 싶으면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런데인데 뭐가 있느냐? 지난 달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어요.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고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저가가 안 깨져야 매수자는 폭락을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락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내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차피 폭락하려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 근데 지난주 저가를 안 깨. 그럼 폭락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폭락이 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수 전략을 짜야 되니까 지난주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고, 매도자는 폭락이 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포함되는 거죠. 자, 핵심은 뭐냐? 결국에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달 고가를 못 넘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목표치가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15,000대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리면 15,000대까지 가겠다는 얘기라, 여길 갈까요? 여길 가지 않으려면 지난달 저가를 막아버리겠지. 예? 여기까지 가기 싫으면, 15,000대까지 가기 싫으면 지난달 저가를 막아버리고 다시 고가 위로 올라가려고 봉을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호재를 또 만들지 않겠어요? 응? 의도적으로 호재를 만들겠지. 말도 안 되는 호재 만들어가지고, 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호재냐 호재가 아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호재처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호재면 뭐하고 악재면 뭐예요. 그냥 어차피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호재기 때문에 오르고 악재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투자자에게 강요하는 거지. 이건 우리는 호재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올릴 건데 네가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게 호재일 거다 악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룰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호재인데 내일 악재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호재라고 올렸다가 내일 개파락해서 폭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호재라고 할 수도 없고 악재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이번에 CPI 예상치가 3.4%입니다. 예? CPI 예상치가 3.4%예요. 저는 그 정보를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봤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황당한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라는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연준에서 발표는 해놨는데 CPI는 상승에다가 배팅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CPI는 상승한다고 하면서 인플레는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니까 그 보면서 진짜 이게 뭐 말장난도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지금 동의가 되는 건데, 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힘든 거죠. 예? 그냥 말장난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예상치가 3.4예요. 예상치가 3.4. 근데 지난번에 CPI가 3.2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3.2가 나왔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3.4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럼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지. 네.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계획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잡혀. 예.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계획했다면은 CPI가 계속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CPI 자체 예상치를 3.4%로 잡았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라는 거죠. 예?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랑 실제 상황이랑 뭐 핀트가 전혀 안 맞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지수를 얼마나 올린 건데요. 예? 그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1년 반? 예? 1년 반 가까이를 지금 끌어올린 건데 정작 인플레이션을 안 잡혀요.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차라리 이번에 CPI 목표치가 3.0이나 3.1로 잡혔으면은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3.2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거면. 그러니까 CPI 예상치는 계속 내려가야지. 예? 4월 예상치 더 내려가야 되고 5월 예상치도 더 내려가야 되고 6월 예상치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점진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예. 근데 뭐 CPI는 전혀 예상치조차도 끌어올려 놓고 만약에 3.3 나오면 예상치 하회라고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장난을 하는 건가?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3.2에서 3.3으로 높아졌는데 예상치를 3.4로 잡아놓고 예상치보다 낮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쇼를 할까봐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회사 중에 예상치만 낮춰놓은 기업이 있었어요. 실적은 낮아졌는데 예상치보단 좋아. 예?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졌어요. 근데 예상치가 더 나빠. 그래가지고 올랐어요. 엄청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할까봐. CPI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3.2가 나오면 지난달이랑 똑같은 건데, 지난번과 똑같은 건데 3.4가 예상치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면서 난리부릇을 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TMF.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격불배? 예,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서 매수한 사람은 또 다 손실이야. 예? 그 위에서 매수한 사람 다 손실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국채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TMF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 국채금리를 보시면 잘 오르고 있어요. 벌써 4.4 넘어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일봉도 지금 과열이고, 보시면 일봉도 지금 과열에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주봉도 과열에 걸렸어. 이렇게 걸리면 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안 내려. 채권은 이렇게 되면 빌빌대는데 엔비디아는 절대 빌빌대지 않습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천하.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예. (4.4) 근데 사실
뭔가 터져야 돼요. 예? 뭔가 터져야 된다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예. 맞나요? 이걸 그냥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얘를 6개월 봉으로 보고 일목으로 보시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지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실패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 그러니까 이 위에 마감 못하도록 찍어 누른 거지. 예? 이 위에서 마감 못하도록 찍어 누른 거예요, 이게. 누가? 파월이. 파월이 이거 찍어 눌렀잖아요. 연말에 점도 펴가지고 장난질 해가지고 이거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때 그 발표를 안 했으면 난리 났었다고. 예,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6%대. 예? 6%대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6%대까지 안 가게 하려면은 이걸 골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가 잡힐 거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당시에 12월 달에 뭐 인플레가 되게 잘 잡히고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예.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3번을 한다라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이, 예. 인플레이션을 진짜로 다 확인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정책적으로, 예. 금리 못 올라가게 막아놓은 거죠. 왜? 거기서 안 막으면 난리 나니까. 예? 거기서 정책적으로 안 막으면 위가 열리는 거잖아요. 금리 조절 안 되는 거지. 2023년도 7월 달에 CPI가 3.0인가 그래요. 그 이후로 3.0 밑으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3.0이 최하예요. 3.0이 최하.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뭐 3.1, 3.2, 3.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예, 3.0 아래로 내려간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뭐 이런 소리를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4월이에요. 네? 4월인데 7월부터 7, 8, 9, 10, 11, 12, 1, 2, 3 9개월 동안 하나도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잡힐 거다! 라고 시장에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걸 찍어 누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계속 낮아져요. 이게 계속 낮아진다고. 연말까지는 여기에요, 여기. 예, 4.1.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작년 말처럼 장난질 할 수 있다고요. 예? 발표하면서 또 이게 내가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하를 할게. 예. 점도표 3번은 유지하는데 내가 빠른 시간 내에 해볼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버리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얘가 안 죽으면 목표치가 위로 튀는 거예요? 예? 목표치가 위로 튄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튈 만한 소스를 줘야지. 예? 뭔가 위로 확 튈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처럼 뭐 오르고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 누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예, 뭔가가 터져야 돼요.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거면 뭐가 있어야 돼. 저는 그냥은 이 이상 끌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봐요. 이 이상 끌고 올라가려면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만한 뭔가 소스가 나와야겠죠. 뭐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CPI가 진짜 높게 나오는 거죠. 네? CPI가 가장 높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면 어느 정도 여파를 줄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유가가 폭등해 버리면 되잖아요. 예, CPI가 오를 수 있는 요소 중에 유가가 있으니까 이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소스가 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란이 있으니까 그럼 이란이 정말 보복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는데 월가가 예상한 예상치보다 높을 거냐? 예상치 하회하면 다 상승하는 거잖아요. 뉴욕의 지진이 4.8 정도로 났는데, 예? 뉴욕 지진이 진도가 4.8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낮았으니까, 예,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해도 월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예, 보복이 나와야 영향을 미치지. 또 월가가 예상한 그 예상치에 부합해버리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을 40개 쓴다. 그 예상치야. 그럼 미사일 40개까지 가면 호재인 거고, 예. 미사일을 한 80개 썼다.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되겠죠. 이런 우스갯소리를 왜 하겠어요? 예.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시장에. 자, 어쨌든, 예. 지금 4월이니까 4, 5, 6, 3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뭔가가 터진다라는 거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 예? 지금의 국채 금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느니 차라리 뭔가를 빵 터뜨려서 인위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 끌어올렸다가 내려도 골드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3개월 동안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뭔가가 터지는 게 차라리 명확하다. 안 터지면, 예, 윗꼬리 또 크게 달고, 예, 무너지는 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몇 종목만 쭉 훑어보겠습니다. 몇 종목만 쭉 훑어볼게요. 애플부터. 아니, 테슬라요. 예. 테슬라. 오늘 열심히 오르네요. 예.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저가 깼나? 저가 볼게요. 160.51. 깼네요. 저가는 깨졌습니다. 저가는 깨졌고, 그럼 이거 분기봉으로 보면 저가 깨졌을 텐데, 예, 저가 깨졌어요. 분기봉으로도 저가가 깨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예? 하단선이 있고, 위에 상단선은 안 보여. 예, 그 공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공간은 되게 많은데, 예,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저가는 깼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근데 어차피 이 밑은 매도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참고하시고. 저가는 깨졌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애플. 애플도 저가 깨졌네요. 애플 저가 깨졌습니다. 그럼 분기봉도 저가 깨졌나? 깨졌네. 얘는, 어쨌든 이제 최저가 모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분기봉 저가도 깨졌어. 근데 문제는 지금이 매도가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도가 아래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게 문제야. 내려갈 수는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다음에 엔비디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월봉. 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이격이 조정되어야 하니까 865.12 정도까지는 조정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주장이고요. 지난주에 찍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쪽이 열리는 거고, 저가를 깨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사셔야죠. 예? 그러니까 주봉의 저가가 지키면 매수고, 주봉의 저가를 못 지키면 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봉은 죽었다고 봐요. 이건 주봉은 죽은 차트예요. 이거 보면 투심도 다 내렸죠? 예? 투심도 다 내렸지, 추세도 다 죽었지. 예. 이 주봉도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저가를 깨야 아래쪽이 열리겠죠. 반대로 저가를 지키면 뭐 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엔비디아가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를 유보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죽으면 저는 나스닥 증시도 어느 정도는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뭐 애플이 오르든 테슬라가 오르든 저 두 종목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기술적 반등의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많이 내렸어요. 애플도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많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뭐 과하게 내렸으니까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테슬라랑 애플을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를 누른다. 그러면 향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 왜냐면 엔비디아는 죽는 거고, 그쵸? 애플과 테슬라는 이미 죽어 있는 거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이번 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지닐 거라 이번 달 아래만 다시 무너지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종가로 봤을 때는 일단 주봉과 이주봉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의도는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래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봉과 이주봉이 아래쪽으로 가려고 만들어졌어도 결국엔 월봉이 죽어야 같이 이게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월봉이 안 무너졌다고. 그래서 일단은 월봉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지난달 저가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난달 저가까지 내려가려면 결국에는 주봉하고 이주봉이 저가를 깨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난주 저가, 그다음에 지난봉 저가를 못 깨면 어차피 조정이니까 뭐 안 깰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매수로 들어가셔야죠.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볼 거는 다 봤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개인이 팔아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의 균형을 잘 보세요. 균형을 잘 보시라고. 370 기준으로 개인이 매도하면 위로 가는 거고요. 개인이 매수하면 아래로 가겠죠. 근데 개인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 370 아래로 갔다가 370 위로 가겠죠. 개인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하면 370 위에 있다가 370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홀딩을 하지. 오늘 매도했다가 내일 매수하거나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하면 거래하는 사람 머리 터져요. 특히 이게 지수면 덜해. 종목이면 골 때려요. 왜? 개인이 매도를 해도 빠지는 날이 있고,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내 주식이 빠졌어.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개인이 매수해서 또 빠져.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고. 지수는 개인이 매도하면 오르고 개인이 매수하면 빠지는 게 거의 일관성 있게 반응이 되는데, 종목은 개인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지수 전체가 아니라 섹터별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은 매수하는데
지수만 매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는데 개인이 매도해서 오를 줄 알았더니 내 주식은 빠지고, 예? 그 다음날 됐더니 개인이 또 매수해서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은 홀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샀다 팔았다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잘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매수를 계속할 거다 또는 매도를 계속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고 내일 또 다를 거라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어쨌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는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의 기록만 보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상방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예. 그래서 뭐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뭐 하방 좋아요, 무조건 잡아요 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를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확인이 돼야 어쨌든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수월한데 지금은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한 거를 잘 팔지도 않거니와 개인이 거래를 하는 방향성도 일관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금액에 비해 매도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봉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 봉의 힘이 덜 실려 있어서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계속 하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게 되고 반대로 상방 보시는 분들한테도 뭐 호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과 이주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려가려는 준비는 하는 거다. 근데 내려가려면 올봉을 박살내야 돼요. 올봉을 박살낸다는 얘기는 올봉의 저가를 깨야 된다는 얘기죠. 올봉의 저가를 못 깨면 주봉이든 이주봉이든 하락 형태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월말이 되면 올봉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월봉을 죽일 거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되는 거고 지난달 저가를 깨려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깨면 어쨌든 하락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매수 전략은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시면 되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반대로 저가가 깨지는 게 아니라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 지난주 고가와의 거리를 잘 계산하세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주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